안녕하세요. 장사왕 외식 정선생입니다. 오늘은 저번 비즈니스 모델 편에 이어 STP 전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STP 전략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며칠 전에 미팅을 가졌던 땡땡 핫도그 점주님과의 이야기를 구독자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오리지널 땡땡 핫도그의 가격은 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따른 핫도그의 가격은 1,8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싼 메뉴가 1,000원, 그 다음 메뉴가 1,800원이니 800원이라는 꽤 큰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1인당 객단가는 제가 계산해 본 결과 1,600원에서 1,7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곳 사장님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고 계셨고 그의 사모님도 피크타임 때 짬짬이 나와서 일하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임대료일 것입니다. 인건비는 나 자신이 더 움직여 최대한 아낄 수 있지만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땡땡 핫도그가 입점할 수 있는 적정 매장 크기는 5에서 10평 정도인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매장이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지불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매장 사장님과 대화를 통하여 저는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 매장의 메뉴 중 최저가 메뉴는 1,000원, 그 다음 가격의 메뉴는 1,800원, 최고가는 2,500원입니다. 두 번째, 1인당 객단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1,600원 정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이 매장의 경우 노린자 입지의 8평 정도 매장으로 임대료는 180만원이라 하였습니다. 네 번째, 한 달 총 매출은 1,500만원으로 잡았을 때 하루 매출은 적어도 50만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섯 번째, 하루 5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려면 320개의 핫도그를 판매해야 한다는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1,500만원에서 임대료, 매장 관리비, 원재료 및 자재비를 포함했을 때 최소 700은 될 것이고 일곱 번째, 한 달 800만원 수익 중 인건비를 제외하고 가게의 수익으로 본다면 과연 이 매장의 순수익은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며 마음에 드는 의문점을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점입니다. 첫 번째, 아침 12시에 오픈을 해서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니 약 10시간의 운영시간 동안 점심 피크 2시간 30분, 저녁 피크 2시간 30분으로 계산했을 때 피크 타임은 총 5시간으로 본다면 과연 이 시간에 320개의 핫도그 중 200개 정도의 핫도그를 팔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오픈 이후 피크 전까지는 반죽 등 장사 준비를 해야 하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는데 8시 이후에는 마감 청소와 다음날 재료를 손질한다고 했을 때 과연 같은 수준의 체력과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사장의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인건비를 제외하고 매장의 순수익 100에서 200만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번째, 만약 수익을 내고 있다면 투자 비용에 대해 합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다섯 번째, 320명의 손님이 다녀갈 만큼 이 거리에 유동인구가 많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는 STP 전략을 도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구독자분들께 STP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P 전략이란 시장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의 약자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세분화란 선택한 아이템을 정하고 시장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란 유동성 조사, 인구 밀도 조사 등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타겟팅이란 위 시장 세분화를 통해 결정짓는 단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네 시장을 정해 똑같은 조건에서 조사를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동네가 아닌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곳을 고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셔닝이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나 브랜드가 있다면 타 업체에 대해 차별성을 두어 가치를 더하는 단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시장 세분화는 소비자의 니즈,
인구 통계, 지리 요인, 소비자의 생활 유형 등을 분석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의 여러 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파악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쟁사의 BM과 서비스를 분석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자료는 없을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 세분화를 통해 그 다음 과정인 타겟팅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포지셔닝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올려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STP 전략의 성공 예로 기억되는 앙팡 우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유행하던 앙팡 우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앙팡 우유가 런칭되었던 90년대의 분위기는 소득의 향상으로 인해 음식 소비 패턴도 단순히 양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웰빙과 고급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유에 대한 소비는 어느 정도 줄었지만 계속 인구가 늘어났기에 유아가 성장하는 동안은 소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S회사에서는 앙팡 우유를 런칭하여 앞으로도 유아용 우유로서 꾸준히 소비될 수 있도록 소비 계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매년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언젠가부터 그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S회사에서는 더 이상 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없었고 포화된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철저한 시장조사와 타겟팅 연구를 통하여 앙팡 우유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앙팡 우유가 당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둔화된 시장을 민감히 받아들였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아이를 타겟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것이 타 업체와 차별이 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땡땡 핫도그와 앙팡 우유를 통하여 STP 전략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두 가지 예시를 전하다 보니 시간 관계상 STP 이론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전달은 못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 때 그 내용을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준비만이 성공의 길입니다. 저 외식 정선생과 함께 그 성공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